자, 168페이지. 여기는 원래 수익과 비용 파트예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여기 파트는 분개까지 해봐야 되나? 계정 과목만. 이대로 이렇게 간단하게 있네요. 매출액과 매출원가. 예, 매출액은 예, 수익이죠. 수익이고 이게 이제 예, 시험에 나올 때 가끔 이제 이론 시험에서 영업수익이라는 표현 나오는 영업수익. 영업수익. 그 다음에 예,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그 영업수익은 상품을 팔면 무슨 매출?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제품 팔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는 예, 용역 매출. 용역 매출에는 예, 대표적으로 그 임대료 수입.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경우. 임대료 수입.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 대한 예, 공사 수익금. 이런 것들도 예, 시험에 나옵니다. 매출에는 상품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임대업이 주업인 사람은 임대료 매출이 임대료 수익. 그냥 임대료는 뭐야? 그냥 임대료는 영업의 수익이죠. 그냥 임대료는. 그치? 근데 임대료 매출은 계정 과목이 임대료 수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공사, 건설공사 하는 경우는 이제 무슨 수익금? 공사 수익금 이런 것들이 영업 수익이고,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한입, 매출 하인을 뺀 금액이고, 매출 애누리는 예, 불량이나 하자가 발견돼서 매출액에서 일부를 깎아주는 거. 매출 한입액은 불량이나 하자가 있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되어 온 거. 매출 할인액은 대금의 해소가 정해진 기간 이전에 빨리 해소되는 경우 해소하는 외상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게 매출 할인액입니다. 매출 할인액 나오면 꼭 설명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시험과 관계없는 건데 자, 168페이지에 매출원가와 매출총익. 매출원가는 공식 다 알고 있는 거죠, 그지?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당기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고,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을 빼야 되고, 매입 애누리는 불량이나 하자가 발견돼서 매입액의 일부를 깎아주는 거고, 매입 환출액은 하자가 있거나 파손 등의 이유로 반품시킨 거고, 매입 할인액은 매입 대금의 지급을 정해진 기간 이전에 빨리 지급하는 경우 외상 대금 일부를 깎아주는 게 매입 할인이고, 특별하게 뭐 크게 설명할 게 없죠 지금, 그지? 예. 매출 총액은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는 거고요. 매입 환출이 나와서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백화점 가서 명품백을 구입을 했대요. 명품백. 이게 신문기사 난 거야. 신문기사에. 어떤 백을 구입했냐면 프라다. 상표가 그 크게 좀 돼 있는 백을 구입했는데, 명품백을 살 때는 되게 신중하게 보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이제 샘플을 보고 사온 게 잘못됐는지 집에 와서 봤더니 여기가 이렇게 돼 있더래요. 이게 진짜 명품백일까 아니면 가품일까? 이건 가품을 파는 것도 그지 가능할 것 같아, 그지? 설마 이게 명품백인데
이런 걸 출고했겠어? 근데 이게 신문기사 나왔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지 반품하는 게 무슨 한출이다? 매입 한출이다. 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익 비용의 개념과 회계 처리.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 그죠? 그래서 여러분 수익은 재산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경제적 효익을 유입시킨다. 이런 표현 나오는 거지. 그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는 것은 순자산을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로 순자산의 증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게 수익이다.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 수익의 인식이 기업회계 기준과 좀 달라요. 옛날에는 같았는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어.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은 수익의 인식을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 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선정하고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하고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대요. 여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수익인식이 5단계. 대한상사는 원가 30만원의 냉장고 한 대를 고객에게 50만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대한상사는 계속기록법으로 재고자산을 기록하는 경우 수익인식이 5단계 적용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고객과의 계약의 식별. 현금 판매 영수증을 통해서 고객과의 계약이 확인되었고 수행 의무의 식별은 냉장고 인도라는 하나의 수행 의무가 있고 거래 가격을 산정, 50만 원에 판매를 했고 거래 가격을 계약 내 수행 의무에 배분. 거래 가격 50만 원을 모두 하나의 수행 의무에 배분한다. 수행 의무는 그지? 냉장고를 인도하면 된다는 얘기죠.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하니까 냉장고를 고객에게 인도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 수익을 인식하고 직접 관련 비용을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이게 이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나 일반 기업회 기준이나 결과적인 회계 처리는 동일해요. 결과적인 회계 처리는. 근데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 수익의 분류. 수익의 분류가니까 영업수익. 영업수익은 아까 다 설명했어요. 그지? 영업수익은 결국 매출액입니다. 영업수익은 결국 매출액이에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의 수익은 매출액이 아닌 거죠. 그지? 그지? 영업의 수익은 이자를 받으면 무슨 수익? 이자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토지나 건물 등을 빌려주고 임대료 받으면 임대료. 노열티를 받으면 노열티 수익.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음악 저작권, 영화 필름 등 타인에게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대여 조건으로 사용자가 올리는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노열티로 받았을 때 노열티 수익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입하는 리복, 아디다스 뭐 그런 그 운동화 같은 운동화나 옷들도 노열티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만드는 그런 신발들도 많아요. 병행 수입하는 것들은
실제 그 회사가 만드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예, 국내에서 판매되는 그런 그 스포츠 의류용품 중에 일부는 예, 로열티를 받고 실제 상품 개발은 우리나라가 하고, 그 업체에다가 로열티를 주고 로고만 아디다스, 나이키, 리복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것들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예, 5번은 예,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5번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예, 6번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단기 매매 증권을 예, 처분해서 이익 발생하면 처분이익, 평가에서 이익 발생하면 평가이익, 유형자산 팔아서 이익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예, 투자자산 팔아서 이익 나오면 투자자산 처분이익,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대표적으로 우리 시험은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이 있고, 예, 자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자산수중이익, 사채를 상환하다 이익 나오면 사채 상환이익, 채무조정이익은 우리 시험은 채무면제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채무면제이익. 채무조정이익은 예,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예, 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조정해서 면제받는 금액을 말한다. 돈 받기 어려울 것 같으면 일부 일부 채무를 감면해주고 이제 일부 채무만 해소하는 거지. 현명하게. 여러분 그 해소해야 될 돈은 해소해야지만 내 돈이야. 해소해야지만 그지?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상대방이 다 못 갚는다고 해서 나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릴래. 이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일부라도 먼저 해소를 해주는 게 중요해. 보험금 수익. 보험금 수익. 하재보험에 가입한 건물 등의 하재로 발생한 피해가 보상받았을 때 자비, 회사의 폐품 등을 처분해서 받은 금액이나 현금 가부 부족 계정의 대변자의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 자비, 환율 변동 이익은 외환 차익이나 외화 환산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율 변동 이익은 외환 차익이나 외화 환산 이익. 외환 차익은 실제 상한 또는 해수로 인한 환율 차이고요. 외환산 이익은 결산 시 환율 차이예요. 그러니까 외환산 이익은 평가 이익이라는 얘기, 평가 이익. 실제로 내가 갚거나 회수해서 환율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니라 화폐성 외화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다가 환율이 오르거나 환율이 내려서 발생하는 게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개정 과목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개정 과목 정리하는 거. 실제 바꾼 것은 외환 차이, 결산 시 환율 차이는 외화 환산 이익. 됐을까요? 비용.
비용은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죠. 경제적 효익의 유출은 순자산이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자산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는 총 자산이 감소가 되거나 총 부채가 증가가 되거나 그래서 이 비용이 발생한 만큼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걸 우리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재산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하면 재산이 감소한다. 수익이 발생해서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경제효익의 유입, 비용이 발생해서 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경제효익의 유출이라 하고 비용의 인식, 여기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여러분 무슨 주의죠? 무슨 주의? 발생주의죠.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지? 근데 발생주의 내에서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을 하고 비용의 인식은 수익, 비용, 대응주의라고 표현해요. 수익, 비용, 대응주의에는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즉시 인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대응은 매출 원가와 판매 수수료. 간접 대응은 감가상각. 즉시 인식은 그 외 비용은 즉시 인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잘 봐야 되는데 문제에서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라고 물어보면 무슨 주의? 발생주의라고 답을 해야 돼. 수익과 비용 인식이라고 물어보면 수익의 인식이라고 물어보면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돼. 실현됐을 때. 그래서 매도하는 건 평가이익, 매도하는 건 평가 손실은 미실현이잖아.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미실현이라서. 그치? 비용의 인식을 물어보면 무슨 주의라고 또 얘기해야 돼? 수익, 비용, 대응주의라고 얘기해야 돼. 수익과 비용의 인식은 발생주의, 발생주의 내에서 수익의 인식은 실현주의, 비용의 인식은 수익, 비용, 대응주의. 그럼 앞에 있는 우리 모니터를 100만 원에 구입해서 150만 원에 판매를 한다. 200에 판매한다. 그러니까 원가 100만 원짜리 모니터를 구입을 해서 200만 원에 판매를 하는데 수탁자한테 200만 원에 팔아달라고 맡겼어. 그거 팔면 판매 수수료 20만 원 주기로 했어. 그래서 수탁자가 이 모니터를 100만 원, 원가 100만 원짜리 모니터를 200에 팔았다. 그럼 200만 원은 상품 매출 수익이고, 그지?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거. 매출 원가는 100만 원. 그 다음에 수탁자한테 판매 수수료 20만 원 줘야 되잖아, 그지? 그렇게 그 상품 매출한 금액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엮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슨 인식, 무슨 대응? 직접 대응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갈까요? 200만 원에 지금 모니터 팔았는데 20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희생한 거,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매출원가 100만 원, 판매 수수료 20만 원. 이런 것들 우리가 무슨 대응? 직접 대응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 판매하기 위해서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무슨 상각비? 감가? 상각비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겠죠. 비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비품에 대한 감가? 상각비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품 매출에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의 상품을 팔기 위해서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지? 여러 개의 상품 팔기 위해서 감가상각한 거기 때문에, 팔 때마다 비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무슨 대응? 간접 대응이고, 그 외 직원들 월급 주거나, 그지? 그 다음에 같이 식사하거나,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고정 가서 수리하거나, 수선비, 이런 것들. 지금 200만 원에 파는 거에다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지, 그지? 그런 거 무슨 인식? 즉시 인식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비용의 분류. 172페이지 비용의 분류. 매출원가. 앞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분, 매출원가나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슨 비용이라는 표현도 써요? 우리가 영업 비용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매출액은 영업수익,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는 무슨 비용이다? 영업 비용이다. 종업원 급여. 여기에는 급여, 임금, 재수당, 등이죠, 등. 급여, 임금 및 재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상여금이 아예 별도의 개정 과목 시험에 나옵니다. 상여금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퇴직금 주면 퇴직급여, 광고하면 광고선전비, 접대하면 접대비, 보관하면 보관료. 우리 저번에 기업회계 상금인가 풀어볼 때 그런 얘기했죠. 그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그지? 세관 통관과 우리가 수입한 물건에 대해서 세관 통관 절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관해야 되는 보관료는 취득원가 포함하고, 아예 수입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료는 그냥 보관료는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취득할 때 발생했느냐, 취득 후에 발생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운반비는 매출할 때 운임은 그냥 운반비고, 판매 수수료는 이거 위탁자한테 주는 거죠, 그지? 물건 팔았을 때. 판매 수수료는 위탁자가 수탁자한테 주는 거예요. 수탁자가 팔았을 때.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근로환경의 개선이나 근로의욕의 향상을 목적으로 모든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 보시면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비, 기타의 후생비가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복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복리시설비는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 종업원을 위한 시설과 해당 시설의 운영비 등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분을 말하고, 기타의 후생비는 법정 복리비하고 복리시설비 외의 복리후생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간다. 의료 관련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 정기건강진단비, 응급실 유지비, 친목활동 관련 비용은 운동부, 음악부 등의 동아리활동 지원비 및 연회오락비, 경조 관련 비용은 축의금, 조의금 등의 경조비, 소모품 관련 비용은 작업복, 제복, 유니폼 등의 피복대, 화장실 소모품 다가비,
식사 관련 비용은 야근, 잔업, 휴일 근무 등에 따른 식사 간식비, 기타는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 포상금, 학자금 등이 기타 복리 후생비고요. 통신비는 전화료, 우편료, 우편 봉투나 팩시밀리, 용지 구입비,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합장 구입, 인쇄비 등을 우리가 통신비로 하고, 수도관계비는 수도전기 가스요금 및 난방비용, 세금과 공과는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면허세, 인지세, 공과금은 상공회사회비, 적시자회비, 조합회비, 협회회비, 벌금이나 가태료, 가태료는 주차위반 가태료 이런 것들이 세금과 공과고, 토지나 건물을 빌리고 사용료 지급하면 임차료,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하자보험료 지급하면 보험료, 건물이나 비품 기계장치 등을 수리하면 수선비,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을 감가상각하면 감가상각비, 채권, 매출 채권이 해수불능되면 대손상각비, 무형자산 상각하면 무형자산 상각비, 복사용지, 장부 등의 문방구 용품은 송어품비. 그 다음에 경상개발비는 생산 전 또는 사용 전의 시작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개발 단계 속한 활동에서 발생한 지출. 그 밖의 비용은 잡비. 차량에 대한 유류비용, 엔진오일 교체비용, 주차요금, 타이어 교체비용, 세차비용, 통행료 등의 유지비용은 차량 유지비. 출장 가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 여비교통비, 수수료 비용은 공인회계사 등에 지급하는 외부감사 수수료, 변호사 등에 지급하는 법률자문 수수료, 어음의 추심 수수료 이런 것들, 기업의 외부 관계자로부터 인적 용역을 제공받고 그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수수료의 의미가 손이 수고했다고 주는 비용이에요. 손이 수고했다고. 의미가. 도서인쇄비는 서적의 구입비용, 신문 구독료, 명함 인쇄비 등의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는 종업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교육을 해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비용이 교육훈련비. 연구비는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연구단계에 속하는 활동에 발생한 지출액을 우리가 연구비라고 하고, 영업의 비용은 장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이외의 기타 채권,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 등이 해수불능되었을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고요. 3번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단기 매매증권을 장부가액보다 싸게 팔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 4번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유형자산 팔아서 손실 나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투자자산 팔아서 손실 나오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인데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실도 투자자산 처분 손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매도 가능증권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 처분 손실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기부하면 기부금. 기부금은 기부금은 이게 사업과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사업과 관련 없다.
사업과 무관하게 주는 게 기부금이고 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에게 기증하는 금품은 예, 접대비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계 있는 자에게 기증하는 금품은 접대비. 사업과 무관해서 예, 기부하는 것은 기부금. 재고자산이 없어진 게 재고자산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장부 재고액과 실제 재고액의 차이입니다. 예, 수량 부족 예, 원인. 매수채권 처분 손실은 예, 받으럼의 할인 시 할인료. 현금의 도난 손실, 원인 불명의 현금 부족액도 잡손실. 사채를 상환하다 손해보면 사채 상환 손실. 환율 변동 손실은 예,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실제 상환 및 회수할 때는 외환 차손. 그렇지 않으면 예, 결산시 환율 차이는 외환 환산 손실. 175페이지. 법인세 비용을 보시면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법인세 감면받으면 감면받은 세금의 20% 내는 예,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걸 우리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고요. 법인세 비용은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나해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나해 세무서에 자진 신고 납부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치면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니까 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줘야 돼요. 법인세를. 우리 시험은 사업연도가 이제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오고 신고 납부는 사업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고요. 법인세를 중간에 미리 납부했을 때 여기 선급법인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나와요. 선납세금. 법인세를 중간에 납했을 때 여기 이제 선급법인세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먼저 납부한 세금이 2,000원 선납세금인데 법인세 추산액이 5,000원이 하면 법인세 비용이 5,000원이고 선납세금이 차변에 있던 게 대변 가서 없어지고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내는 금액을 우리가 미지급 법인세라 얘기합니다. 이 미지급 법인세는 추가 계상에 전체 법인세 5,000원 중에서 먼저 낸 건 2,000원이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된다. 미지급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하게 되면 대변했던 미지급 법인세가 차변 가서 없어지고 현금 등이 나가고요. 세액에서 이거 우리 법인세 나갈 때 배울 거예요. 이건 법인세 나갈 때. 가세표준이 2억 원 이하는 10% 세금 내면 되고요. 10% 100분의 10. 가세표준이 2억 원 초과하고 200억 이하면 20% 세금 내면 되고 200억 초과하고 3천억 이하면 22%, 3천억 초과하면 25% 세금을 내야 되고요. 정도 그냥 보시면 되고 종업원 급여
종업원 급여는 임금, 사회보장 분담금, 국민연금, 유급 연차 휴가, 유급병가 등의 단기 유급휴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비화폐성 급여 이런 것들까지 종업원 급여에 들어가고 퇴직급여는 말 그대로 그냥 퇴직금이고요. 기타 단기 종업원 급여로는 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종업원 급여가 기타 단기 종업원 급여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나와요. 그냥 급여는 그냥 급여라고만 나오고 그냥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장기 유급휴가, 장기 근속급여, 뭐 장기 장애급여. 해고급여는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되는 종업원 급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페이지 178페이지 문제는 잠깐 끊었다 갈게요.